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올 한 해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평가와 전망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Global economy is heading into a decade of low growth, economist says. 네,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서 전망 그리고 평가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3년에는 2.7%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강했던 때를 제외하면 가장 약한 성장세라고 평가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트레시스 게스티온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니엘 라칼은 앞으로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해서 부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 전망을 제시를 한 건데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올 한 해 동안에는 경제 성장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따라서 트레시스 게스티온의 수석 경제학자인 다니엘 라칼은 세계가 앞으로 10년간은 부진한 성적을 거둘 수도 있다고 예상한 건데요. 다만 이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가 올 한 해에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호재였고 이러한 부분들이 2023년에 대한 이 암울한 전망을 일부분은 상쇄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라칼은 이번에 재개 가능성이 큰 2023년 시장에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대감이 중국 경제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리오프닝을 채택을 한 만큼 중국 경제 성장이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에도 부진한 성장이 예상이 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의 리오프닝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China to import 45 foreign video games grants multiple license to Tencent. 네, 중국과 게임 한 가지 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과 함께 호재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자세한 기사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18개월 만에 외국산 게임 45개에 대한 판호를 발급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당국이 승인 절차를 중단하면서 시작된 중국의 비디오 게임 산업에 대한 단속과 부진함이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는데요. 중국 당부는 1년 동안 산업을 단속을 하면서 텐센트나 넷이즈 등 중국 기술 기업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줬습니다. 중국 내에 있는 이런 기술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게임 산업에도 타격을 미쳤었는데 이번에는 45개와 관련해서 판호를 발급하면서 이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집중을 한 건데요. 중국은 지난해 7월에 개인 판호 발급을 중단을 하고 만 18세 미만 이용자들의 사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리오프닝을 했는데 외신들의 평가는 긍정적이기도 했지만 이 허가된 면허의 수가 예년보다 적다는 점은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 허가를 했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에도 집중을 하면서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평가도 함께 나왔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었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US will require airline passengers traveling from China to test negative for COVID. 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사실상 위드 코로나 정책을 택하면서 중국발 여행객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이들에 대한 입국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여행객들이 급증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살펴보더라도 CNN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여행 사이트인 트립닷컴에서는 외국행 항공편과 해외 호텔 검색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이 같은 국경 완화 조치에 대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이 병상 부족 등 최악의 코로나19 유행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이 여행 목적지로 삼을 수 있는 지역에서도 우려감이 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다양한 국가들에서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에는 입국하는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인도도 중국과 홍콩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유럽에서도 이탈리아는 28일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고요. 또 여기서 미국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게 적용할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공중보건 전문가와 국제 파트너들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여행 예방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및 다양한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Tesla made headlines in 2022, but the top-performing auto stock had nothing to do with EVs. 네, 올 한 해 동안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전기차 업체들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을까 싶지만 전기차보다는 완성차 업체들이 더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성장한 데 이어서 올해는 전기차 스타트업 주가의 버블 붕괴, 낮은 차량 재고, 금리 상승 등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에 이어서 전반적인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주가 흐름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자동차 회사들 중에 다수가 올해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가장 수익성이 좋은 날이 지나갈 수 있다는 우려감을 상쇄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인 애덤 조나스는 이번 투자자 노트에서 수요 감소와 디플레이션 그리고 전기차의 공급 수요 균형의 불리한 변화에 대해서 어려운 전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전기차 업체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면서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제는 그 주가 버블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기차 업체들 올 한 해 주가 흐름을 본다면 87%가량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도 물론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 전기차 업체들에 비해서는 덜하다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 전기차에 대한 전망 또한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부분에 집중한 만큼 이러한 부분들 함께 이슈 체킹 더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고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Zelensky, BlackRock CEO think agree to coordinate Ukraine investment. 네,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갔는지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조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CNBC 보도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 만나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공공 민간 투자를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에 대한 모든 잠재적 투자자들의 노력을 조정하고 우크라이나 경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섹터의 투자를 연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봤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 핑크 회장은 이미 지난 9월에 만나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한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블랙록의 금융시장 자문팀은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 마련 등을 위해 자문 역할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공공 그리고 민간 투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율을 할지 그리고 투자를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내용들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